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저자는 이나모리 가즈오,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1932년 가고시마 현에서 태어나 가고시마 대학 공학부를 졸업, 1959년 교토 세라믹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장 회장을 거쳐 1997년부터 명예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1984년에 제2전전을 설립하고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2001년부터 최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일본 항공 회장에 취임해 회장, 명예회장을 거쳐 2015년부터 명예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대에 창업한 교세라 그룹은 세계 100대 기업에 꼽히며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하고 있고, 파산으로 몰렸던 일본 항공도 경영을 맡은 지 2년 만에 정상화시켜 일본의 국가적인 자존심을 살려냈다. 한국 나이로 86세인 이나모리 회장은 살아있는 경영의 신, 전 세계 경영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로 명망이 높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고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훌륭하게도 만들 수 있고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장애나 고난을 만나기 마련인데, 그런 어려움 앞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는 온전히 자신의 사고법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판단이 모여서 삶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렇다면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사고법을 확립하고 항상 그것에 기초하여 사리를 판단한다면 인생의 어떤 어려운 국면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림으로 당장은 막막한 듯해도 결과는 항상 훌륭한 것이 틀림없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거나 변덕스러운 감정에 휘둘리는 등 자신을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사고법에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에 휘둘려 인생까지 흔들리고 만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환경과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 마음이 흐트러진 탓에 아무렇지도 않게 도리어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따라서 무언가 판단이 필요할 때 그 기준이 되어줄 올바른 사고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고법은 마치 어둠 속을 비추는 빛과 같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생을 멋진 결과로 인도해줄 나침반이 될 것이다. 나의 인생 방정식은, 즉 인생과 일의 결과는 사고법 곱하기 열의 곱하기 능력이다. 이 방정식은 능력, 열의, 사고법이라는 세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능력이란 지능뿐만 아니라 운동신경이나 건강 같은 신체적인 능력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대부분 타고난 재능과 체질에 좌우된다. 열의는 능력과 달리 자신의 의지로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일단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기로 했다. 능력은 별 볼 일 없지만 열의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뜨겁게 불태우고자 했다. 좋은 머리를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사고법을 곱한다. 사고법은 사상, 철학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혹은 이념,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인생관, 인간성, 사고방식 또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을 다 합해서 사고법이라 칭한다. 플러스 사고법이란 정의, 공정, 공평, 노력, 겸허, 정직, 박애 등의 단어로 표현되는 소박한 윤리관으로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말한다.
마이너스 사고법은 플러스 사고법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을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항상 적극적, 긍정적, 건설적이다. 남과 함께 일하려고 애쓰는 협조성이 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허하며 모든 일이든 노력한다. 이기적이지 않고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선의로 가득하며 배려심이 있고 친절하다. 인생은 멋진 희망으로 가득하다. 끊임없이 꿈을 꾸며 낭만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법을 유지한다면 미래는 더욱 활짝 열릴 것이다. 나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꿈을 꾸었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법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입버릇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신의 인생과 회사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지금의 상황은 몹시 힘들고 괴로울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생은 분명 밝을 것이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반드시 발전할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한다. 그처럼 긍정적인 사고법을 유지해야 한다. 절대 불평, 불만을 늘어놓거나 어둡고 우울한 감정을 품지 말자.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든다. 제임스 알렌은 그에 져서 생각하는 그대로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눈앞의 목표든 인생의 목적이든 때 묻은 사람보다 훨씬 쉽게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 깨끗한 사람은 때 묻은 사람이 패배를 두려워하여 도전을 꺼리는 일에도 태연하게 도전하며 너무나 간단한 승리를 얻어가곤 한다. 나는 이 말이 인생의 진리가 담긴 멋진 말이라고 생각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다지 똑똑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도 신념의 기초에서 위험을 짊어지고 최고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다. 반대로 머리 좋고 재능 있는 사람이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용이 지도하게 일을 추진했는데도 결국 실패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다른 결말을 맞이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순수하고 굳센 마음이다. 그 마음에서 나온 신념에는 어떤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에도 없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 무언가 목표를 성취하려면 불타오르는 듯한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스스로에게 불을 붙일 때만 생겨난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불을 붙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반에서 다니면 천리도 지척이다 라는 말이 있듯 좋아하면 아무리 먼 길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 싫어하면 아주 사소한 일도 힘들게 느껴진다. 일을 좋아한다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필사적으로 헤쳐나가자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 또 그렇게 온 힘을 기울여 무언가를 성취하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어서 다음 목표에 도전할 의욕도 생겨난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일을 더 좋아하게 되어 점점 더 노력할 것이고 더욱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대학 졸업 후에 입사한 회사에서 일을 좋아하게 된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과 일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내일이 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다. 내일을 열심히 살면
일주일이 보일 것이다. 일주일을 열심히 살면 한 달이 보일 것이다. 한 달을 열심히 살면 1년이 보일 것이다. 한 해를 열심히 살면 내년이 보일 것이다.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매일의 목표를 착실히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아득하게 높게 목표를 내걸었지만 자신의 걸음이 너무 느려서 거기에 미쳐 다가가지 못할 때 사람들은 대개 그 목표를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눈앞에 있는 오늘 하루만 보았다. 힘껏 일하다 보면 하루는 금세 지나간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더니 처음에는 무척 멀게만 보였던 세계 제일이라는 목표에 훌쩍 다가설 수 있었다. 처음부터 너무 먼 길을 가려고 하면 기가 질린다. 자신의 나약함이나 무력함 때문에 쉽게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머나는 목표를 잠재식 속에 묻어두고 눈앞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착실히 살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지내다 보면 어느새 상상도 못했던 먼 곳까지 도달해 있을 것이다. 고생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장시킬 둘도 없는 기회이다.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비로소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듯 고생을 해야 인간은 비로소 연마된다. 고생 없이는 인간성이 고매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역경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비탄으로 세월을 보내지 말자. 의지를 더욱 굳세게 만들 멋진 기회라 생각하고 역경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저자의 회사는 한 병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전 허가 없이 인공 관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폭로되어서 지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세스 스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나모리 씨가 괴로운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살아있다는 증거라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스님의 얼굴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살아있으니 그런 괴로움도 당하는 겁니다. 죽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 괴로운 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스님이 뒤이어 하신 말씀에 무릎을 탁 쳤다. 전생인지 현생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과거에 쌓은 업의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힘들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업이 그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업이 이미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업이 사라진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목숨을 잃은 것도 아니고 언론의 비난을 받는 정도로 업이 해결된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축하할 일입니다. 순리대로 경영을 하는 가운데 맞닥뜨린 공경이었다. 전생인지 현생인지 모르지만 어디선가 만들어진 업이 결과로 드러났을 뿐이다. 나는 업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축하해야 한다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 단숨에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 준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사람은 시련을 밝고 솔직하게 선의로 받아들여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한편 다른 사람은 시련을 왜곡하여 어둡고 비관적으로 받아들인다. 똑같은 시련이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시련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인생이 훨씬 더 크게 열리고 더 발전한다. 한편 시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해진다. 그리고 그 비참해진 인생이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든다. 즉,
시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좌절을 겪었다고 해서 그 정도 이유로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누구나 마음가짐에 따라 앞에 펼쳐진 길고 긴 인생을 멋지게 만들 수도 있다. 지금 불행의 한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실제로 나는 젊은 시절에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젊을 때 이런 일을 겪고 이렇게나 고생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나는 다른 사람이 못 해본 경험을 하는 것이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시련이다. 우리를 완성된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다. 살다 보면 큰 실패를 겪고 내 인생은 이미 틀렸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실패 역시 하늘이 준 것이다.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도록 하늘이 마련한 선물이다. 인생의 성과를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늘의 높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지금 누가 보아도 비참할 정도의 재난을 당했다면 그 사건은 그 사람의 장래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하늘이 준 포상일지도 모른다. 하늘은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보답으로 힘든 일, 비참한 일을 주기도 한다. 그 고난에 정면으로 맞서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 향로가 달라진다. 자연을 바라보자. 식물은 괴롭힘을 당하면 그것에 반발하여 더 억세게 자란다.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가만히 놔둔 나무에 비해서 가지치기를 한 나무가 더 굵고 튼튼하게 자란다. 나무는 가지치기라는 고난을 당한 셈이지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빨리 더 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보리도 겨울에 보리 밟기를 해서 일부러 괴롭혀주면 오히려 더 잘 자란다. 이렇듯 모든 자연은 시련을 양식 삼아 성장하게 되어 있다. 우리도 일 때문에 힘들거나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이 역경은 나를 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시련을 받아들여야 한다. 함께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과 주문을 해주는 고객들, 언제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는 거래처 등 주위에 고마운 사람들, 회사들이 많았다. 나는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물론 고객들은 매년 가격 인하를 사정없이 요구했지만 그조차도 교세라를 단련시켜주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다. 주어진 환경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비굴해지거나 원한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까다로운 요구조차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로 삼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현재가 괴로울수록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 쉽다. 누구나 비슷한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그 불평, 불만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인생을 더 망가뜨린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바란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도 항상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신을 설득하여 무엇이든 고맙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감사를 습관화하자. 억지로라도 고맙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기분도 밝아진다. 더 나아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감사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면 그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의 기분까지 좋아져서
온화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반대로 불평불만은 우울하고 가시돋친 분위기를 만들어 자신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행위는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력하다. 감사는 자신을 기분 좋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온화한 분위기로 감싸주는 효과가 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은 공기와 물, 음식 등 지구 환경에서부터 사회, 가족과 직장 동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온갖 존재가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있다라기보다 무언가가 우리를 살게 해주는 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행복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불평, 불만을 품지 말고 살아있는 것, 아니 무언가가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에 항상 감사하자. 그렇게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인생이 풍요롭고 윤택하고 아름다워진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행복해진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족해도 욕망을 끝없이 쫓다 보면 만족을 모르게 된다. 그러면 마음속에 언제나 불만으로 가득해져서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반면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만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행복해진다. 즉, 행복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으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행복해진다는 보편적인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죽을 때 대단히 행복한 인생이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없이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인간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혼자 걷는 존재다. 그러면서 항상 죽음에 쫓기고 또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세 가지 독에 쫓기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부처는 지계를 강조하며 이기심과 번뇌를 억눌러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기심과 번뇌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기도 하니 싸잡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맹독이 들어있다. 이기심과 번뇌야말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흉이다. 한편 인간에게는 번뇌에 정반대되는 훌륭한 마음도 있다. 누구나 남을 돕거나 세상을 위해서 애쓰면서 기쁨을 느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번뇌가 너무 강하면 그 마음이 좀처럼 발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욕심을 최대한 버려야 한다. 삼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스스로 제어하고 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부처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즉 행복을 느끼는 마음을 가꾸라고 했다. 아등바등 욕심을 부리고 분노에 휘둘리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며 살지 말고 마음의 풍요함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그처럼 만족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인생은 참으로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다. 자칫하면 이기심으로 가득해지는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소위 돌을 닦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아직 불완전한 인간이다.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나 역시 틈만 나면
못된 짓을 하려 하고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려 하는 보통 인간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너는 어떤가 라고 나 자신을 질책하는 또 하나의 내가 등장한다. 그처럼 두 자아가 갈등하는 중에 인격을 조금씩이나마 성장시키고 있다. 이처럼 반성을 통해 마음을 조금이라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반성을 통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인간에게 무척 중요한 일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성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사람들은 혼자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든 상관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한 일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는 법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고 그것을 깊이 명상함으로써 우리는 고매하고 숭고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편 그릇된 생각을 선택하여 명상하면 짐승 같은 인간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 마음속에 싹튼 생각의 씨앗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씨앗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빠르든 늦든 행위로서 개화하고 환경으로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품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을 품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정원에 잡초를 뽑고 자신이 바라는 아름다운 화초의 씨앗을 뿌린 뒤 정성껏 물을 주고 비료를 쳐서 관리해야 한다. 아무 손질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생각이 가득 찬다. 그래서 반성이 매우 중요하다. 반성은 마음속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인생은 변화무쌍하기 짝이 없다. 주변을 둘러보면 저 사람은 그때 성공하지 않는 게 나았어.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오히려 괜찮은 삶을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또 그와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시련을 이겨내고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행운을 만나든 불운을 만나든 언제나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하고 겸허함을 잃지 말자. 매일 자신을 반성하면서 인생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기 바란다. 그렇게 살다 보면 상상도 못할 만큼 순조로운 인생이 반드시 펼쳐질 것이다. 지도자는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을 나타낸 훌륭한 철학을 거듭해서 배우고 그것을 이성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머릿속에 항상 새기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타고난 성격의 뒤틀림과 결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인격, 즉 제2의 인격을 완성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훌륭한 철학을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살과 피로 만들어야만 비로소 고매한 인격을 완성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을 한번 배웠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좀처럼 배움을 반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매일 육체를 단련하지 않으면 기량을 유지할 수 없듯 마음 상태도 잠시만 손질을 게으리하면 아차하는 사이에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버린다. 인격 역시 항상 가다듬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알려주는 훌륭한 철학을 머릿속에 항상 새기고 인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매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혹시 그동안 배웠던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에 반하는 행동을 오늘 내가 저지르지 않았는가? 자신에게 매일 이렇게 엄격하게 물으며 철저히 반성하자. 그래야만 훌륭한 인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은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되돌아온다. 불평, 불만을 품지 않고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세상 누구 못지않게 노력하고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세상과 남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처럼 남을 돕겠다는 친절한 배려, 아름다운 이타심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까지 더 훌륭하게 만든다.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얼핏 보아 인생을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정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친절한 배려에서 나온 행동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법이다. 물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와 자식 사이에 물이 담긴 대야가 있다고 해보자. 그것을 상대방 쪽으로 밀면 물이 대야 속에서 물결쳐서 결국 자기 쪽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기쁘게 해주면 그 기쁨이 저절로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이 세상에는 삼라만상을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흐름이 있다. 나는 그것을 우주의 의지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우주의 의지는 사랑과 진리와 조화로 가득하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러한 의지에 동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 우주에는 삼라만상을 진화, 발전시키려는 방향으로 이끄는 흐름 혹은 모든 것을 자애롭게 길러내는 의지 같은 것이 존재하는 듯하다. 우리가 사는 곳이 우주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념을 품으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타심으로 남을 돕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그처럼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주의 의지를 따르는 행위이다. 그 행위에 의해서 인간은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커다란 행운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이야기다. 이기적인 욕망을 억누르고 겸허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생각하며 행동하기 바란다. 사랑은 상대에게 베푼 만큼 돌아오는 법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을 소개할 때 굉장히 요약하고 맥락이 끊기면서 이제 요약 발췌해서 읽었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저자는 이나모리 가즈오,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1932년 가고시마 현에서 태어나 가고시마 대학 공학부를 졸업, 1959년 교토 세라믹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장 회장을 거쳐 1997년부터 명예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1984년에 제2전전을 설립하고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2001년부터 최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일본 항공 회장에 취임해 회장, 명예회장을 거쳐 2015년부터 명예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대에 창업한 교세라 그룹은 세계 100대 기업에 꼽히며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하고 있고 파산으로 몰렸던 일본 항공도 경영을 맡은 지 2년 만에
정상화시켜 일본의 국가적인 자존심을 살려냈다. 한국 나이로 86세인 이나모리 회장은 살아있는 경영의 신, 전 세계 경영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로 명망이 높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고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훌륭하게도 만들 수 있고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장애나 고난을 만나기 마련인데 그런 어려움 앞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는 온전히 자신의 사고법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판단이 모여서 삶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렇다면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사고법을 확립하고 항상 그것에 기초하여 사리를 판단한다면 인생의 어떤 어려운 국면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림으로 당장은 막막한 듯해도 결과는 항상 훌륭한 것이 틀림없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거나 변덕스러운 감정에 휘둘리는 등 자신을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사고법에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에 휘둘려 인생까지 흔들리고 만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환경과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 마음이 흐트러진 탓에 아무렇지도 않게 도리어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따라서 무언가 판단이 필요할 때 그 기준이 되어줄 올바른 사고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고법은 마치 어둠 속을 비추는 빛과 같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생을 멋진 결과로 인도해줄 나침반이 될 것이다. 나의 인생 방정식은, 즉 인생과 일의 결과는 사고법 곱하기 열의 곱하기 능력이다. 이 방정식은 능력, 열의, 사고법이라는 세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능력이란 지능뿐만 아니라 운동, 신경이나 건강 같은 신체적인 능력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대부분 타고난 재능과 체질에 좌우된다. 열의는 능력과 달리 자신의 의지로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일단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기로 했다. 능력은 별 볼 일 없지만 열의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뜨겁게 불태우고자 했다. 좋은 머리를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사고법을 곱한다. 사고법은 사상, 철학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혹은 이념,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인생관, 인간성, 사고방식 또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을 다 합해서 사고법이라 칭한다. 플러스 사고법이란 정의, 공정, 공평, 노력, 겸허, 정직, 박애 등의 단어로 표현되는 소박한 윤리관으로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말한다. 마이너스 사고법은 플러스 사고법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을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항상 적극적, 긍정적, 건설적이다. 남과 함께 일하려고 애쓰는 협조성이 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허하며 모든 일이든 노력한다. 이기적이지 않고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선의로 가득하며 배려심이 있고 친절하다. 인생은 멋진 희망으로 가득하다. 끊임없이 꿈을 꾸며 낭만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법을 유지한다면 미래는 더욱 활짝 열릴 것이다. 나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꿈을 꾸었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법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입버릇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신의 인생과 회사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지금의 상황은 몹시 힘들고 괴로울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생은 분명 밝을 것이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반드시 발전할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한다. 그처럼 긍정적인 사고법을 유지해야 한다. 절대 불평, 불만을 늘어놓거나 어둡고 우울한 감정을 품지 말자.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든다. 제임스 알렌은 그에 져서 생각하는 그대로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눈앞의 목표든 인생의 목적이든 때 묻은 사람보다 훨씬 쉽게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 깨끗한 사람은 때 묻은 사람이 패배를 두려워하여 도전을 꺼리는 일에도 태연하게 도전하며 너무나 간단한 승리를 얻어가곤 한다. 나는 이 말이 인생의 진리가 담긴 멋진 말이라고 생각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다지 똑똑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도 신념의 기초에서 위험을 짊어지고 최고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다. 반대로 머리 좋고 재능 있는 사람이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용이 지도하게 일을 추진했는데도 결국 실패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다른 결말을 맞이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순수하고 굳센 마음이다. 그 마음에서 나온 신념에는 어떤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에도 없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 무언가 목표를 성취하려면 불타오르는 듯한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스스로에게 불을 붙일 때만 생겨난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불을 붙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반에서 다니면 천리도 지척이다 라는 말이 있듯 좋아하면 아무리 먼 길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 싫어하면 아주 사소한 일도 힘들게 느껴진다. 일을 좋아한다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필사적으로 헤쳐나가자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 또 그렇게 온 힘을 기울여 무언가를 성취하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어서 다음 목표에 도전할 의욕도 생겨난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일을 더 좋아하게 되어 점점 더 노력할 것이고 더욱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대학 졸업 후에 입사한 회사에서 일을 좋아하게 된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과 일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내일이 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다. 내일을 열심히 살면 일주일이 보일 것이다. 일주일을 열심히 살면 한 달이 보일 것이다. 한 달을 열심히 살면 1년이 보일 것이다. 한 해를 열심히 살면 내년이 보일 것이다.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매일의 목표를 착실히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아득하게 높게 목표를 내걸었지만 자신의 걸음이 너무 느려서 거기에 미쳐 다가가지 못할 때 사람들은 대개 그 목표를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눈앞에 있는 오늘 하루만 보았다. 힘껏 일하다 보면 하루는 금세 지나간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더니 처음에는 무척 멀게만 보였던 세계 제일이라는 목표에 훌쩍 다가설 수 있었다. 처음부터 너무 먼 길을 가려고 하면 기가 질린다.
자신의 나약함이나 무력함 때문에 쉽게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머나는 목표를 잠재식 속에 묻어두고 눈앞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착실히 살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지내다 보면 어느새 상상도 못했던 먼 곳까지 도달해 있을 것이다. 고생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장시킬 둘도 없는 기회이다.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비로소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듯 고생을 해야 인간은 비로소 연마된다. 고생 없이는 인간성이 고매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역경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비탄으로 세월을 보내지 말자. 의지를 더욱 굳세게 만들 멋진 기회라 생각하고 역경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저자의 회사는 한 병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전 허가 없이 인공 관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폭로되어서 지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세스 스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나모리 씨가 괴로운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살아있다는 증거라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스님의 얼굴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살아있으니 그런 괴로움도 당하는 겁니다. 죽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 괴로운 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스님이 뒤이어 하신 말씀에 무릎을 탁 쳤다. 전생인지 현생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과거에 쌓은 업의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힘들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업이 그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업이 이미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업이 사라진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목숨을 잃은 것도 아니고 언론의 비난을 받는 정도로 업이 해결된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축하할 일입니다. 순리대로 경영을 하는 가운데 맞닥뜨린 공경이었다. 전생인지 현생인지 모르지만 어디선가 만들어진 업이 결과로 드러났을 뿐이다. 나는 업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축하해야 한다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 단숨에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 준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사람은 시련을 밝고 솔직하게 선의로 받아들여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한편 다른 사람은 시련을 왜곡하여 어둡고 비관적으로 받아들인다. 똑같은 시련이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시련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인생이 훨씬 더 크게 열리고 더 발전한다. 한편 시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해진다. 그리고 그 비참해진 인생이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든다. 즉, 시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좌절을 겪었다고 해서 그 정도 이유로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누구나 마음가짐에 따라 앞에 펼쳐진 길고 긴 인생을 멋지게 만들 수도 있다. 지금 불행의 한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실제로 나는 젊은 시절에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젊을 때 이런 일을 겪고 이렇게나 고생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나는 다른 사람이 못 해본 경험을 하는 것이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시련이다. 우리를 완성된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다. 살다 보면 큰 실패를 겪고 내 인생은 이미 틀렸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실패 역시 하늘이 준 것이다.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도록 하늘이 마련한 선물이다. 인생의 성과를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늘의 높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지금 누가 보아도 비참할 정도의 재난을 당했다면 그 사건은 그 사람의 장래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하늘이 준 포상일지도 모른다. 하늘은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보답으로 힘든 일, 비참한 일을 주기도 한다. 그 고난에 정면으로 맞서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 향로가 달라진다. 자연을 바라보자. 식물은 괴롭힘을 당하면 그것에 반발하여 더 억세게 자란다.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가만히 놔둔 나무에 비해서 가지치기를 한 나무가 더 굵고 튼튼하게 자란다. 나무는 가지치기라는 고난을 당한 셈이지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빨리 더 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보리도 겨울에 보리 밟기를 해서 일부러 괴롭혀주면 오히려 더 잘 자란다. 이렇듯 모든 자연은 시련을 양식 삼아 성장하게 되어 있다. 우리도 일 때문에 힘들거나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이 역경은 나를 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시련을 받아들여야 한다. 함께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과 주문을 해주는 고객들, 언제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는 거래처 등 주위에 고마운 사람들, 회사들이 많았다. 나는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물론 고객들은 매년 가격 인하를 사정없이 요구했지만 그조차도 교세라를 단련시켜주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다. 주어진 환경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비굴해지거나 원한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까다로운 요구조차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로 삼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현재가 괴로울수록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 쉽다. 누구나 비슷한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그 불평, 불만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인생을 더 망가뜨린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바란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도 항상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신을 설득하여 무엇이든 고맙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감사를 습관화하자. 억지로라도 고맙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기분도 밝아진다. 더 나아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감사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면 그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의 기분까지 좋아져서 온화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반대로 불평, 불만은 우울하고 가시돋친 분위기를 만들어 자신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행위는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력하다. 감사는 자신을 기분 좋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온화한 분위기로 감싸주는 효과가 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은 공기와 물, 음식 등 지구 환경에서부터 사회, 가족과 직장 동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온갖 존재가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있다라기보다 무언가가 우리를 살게 해주는 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행복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불평, 불만을 품지 말고 살아있는 것, 아니 무언가가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에 항상 감사하자. 그렇게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인생이 풍요롭고 윤택하고 아름다워진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행복해진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족해도 욕망을 끝없이 쫓다 보면 만족을 모르게 된다. 그러면 마음속에 언제나 불만으로 가득해져서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반면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만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행복해진다. 즉, 행복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으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행복해진다는 보편적인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죽을 때 대단히 행복한 인생이었다라는 고백글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없이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인간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혼자 걷는 존재다. 그러면서 항상 죽음에 쫓기고 또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세 가지 독에 쫓기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부처는 지계를 강조하며 이기심과 번뇌를 억눌러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기심과 번뇌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기도 하니 싸잡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맹독이 들어있다. 이기심과 번뇌야말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흉이다. 한편 인간에게는 번뇌에 정반대되는 훌륭한 마음도 있다. 누구나 남을 돕거나 세상을 위해서 애쓰면서 기쁨을 느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번뇌가 너무 강하면 그 마음이 좀처럼 발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욕심을 최대한 버려야 한다. 삼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스스로 제어하고 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부처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즉 행복을 느끼는 마음을 가꾸라고 했다. 아등바등 욕심을 부리고 분노에 휘둘리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며 살지 말고 마음의 풍요함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그처럼 만족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인생은 참으로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다. 자칫하면 이기심으로 가득해지는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소위 돌을 닦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아직 불완전한 인간이다.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나 역시 틈만 나면 못된 짓을 하려 하고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려 하는 보통 인간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너는 어떤가 라고 나 자신을 질책하는 또 하나의 내가 등장한다. 그처럼 두 자아가 갈등하는 중에 인격을 조금씩이나마 성장시키고 있다. 이처럼 반성을 통해 마음을 조금이라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반성을 통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인간에게 무척 중요한 일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성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사람들은 혼자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든 상관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한 일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는 법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고 그것을 깊이 명상함으로써 우리는 고매하고 숭고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편 그릇된 생각을 선택하여 명상하면 짐승 같은 인간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 마음속에 싹튼 생각의 씨앗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씨앗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빠르든 늦든 행위로서 개화하고 환경으로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품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을 품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정원에 잡초를 뽑고 자신이 바라는 아름다운 화초의 씨앗을 뿌린 뒤 정성껏 물을 주고 비료를 쳐서 관리해야 한다. 아무 손질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생각이 가득 찬다. 그래서 반성이 매우 중요하다. 반성은 마음속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인생은 변화무쌍하기 짝이 없다. 주변을 둘러보면 저 사람은 그때 성공하지 않는 게 나았어.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오히려 괜찮은 삶을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또 그와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시련을 이겨내고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행운을 만나든 불운을 만나든 언제나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하고 겸허함을 잃지 말자. 매일 자신을 반성하면서 인생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기 바란다. 그렇게 살다 보면 상상도 못할 만큼 순조로운 인생이 반드시 펼쳐질 것이다. 지도자는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을 나타낸 훌륭한 철학을 거듭해서 배우고 그것을 이성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머릿속에 항상 새기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타고난 성격의 뒤틀림과 결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인격, 즉 제2의 인격을 완성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훌륭한 철학을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살과 피로 만들어야만 비로소 고매한 인격을 완성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을 한번 배웠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좀처럼 배움을 반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매일 육체를 단련하지 않으면 기량을 유지할 수 없듯 마음 상태도 잠시만 손질을 게으리하면 아차하는 사이에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버린다. 인격 역시 항상 가다듬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알려주는 훌륭한 철학을 머릿속에 항상 새기고 인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매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혹시 그동안 배웠던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에 반하는 행동을 오늘 내가 저지르지 않았는가? 자신에게 매일 이렇게 엄격하게 물으며 철저히 반성하자. 그래야만 훌륭한 인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은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되돌아온다. 불평, 불만을 품지 않고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세상 누구 못지않게 노력하고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세상과 남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처럼 남을 돕겠다는 친절한 배려, 아름다운 이타심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까지 더 훌륭하게 만든다.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얼핏 보아 인생을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정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친절한 배려에서 나온 행동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법이다. 물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와 자신 사이에 물이 담긴 대야가 있다고 해보자. 그것을 상대방 쪽으로 밀면 물이 대야 속에서 물결쳐서 결국 자기 쪽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기쁘게 해주면 그 기쁨이 저절로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이 세상에는 삼라만상을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흐름이 있다. 나는 그것을 우주의 의지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우주의 의지는 사랑과 진리와 조화로 가득하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러한 의지에 동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 우주에는 삼라만상을 진화, 발전시키려는 방향으로 이끄는 흐름 혹은 모든 것을 자애롭게 길러내는 의지 같은 것이 존재하는 듯하다. 우리가 사는 곳이 우주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념을 품으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타심으로 남을 돕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그처럼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주의 의지를 따르는 행위이다. 그 행위에 의해서 인간은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커다란 행운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이야기다. 이기적인 욕망을 억누르고 겸허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생각하며 행동하기 바란다. 사랑은 상대에게 베푼 만큼 돌아오는 법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을 소개할 때 굉장히 요약하고 맥락이 끊기면서 이제 요약 발췌해서 읽었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